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의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녀 임신 준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사업 소개와 그동안에 어떤 진행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2022년도에는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어떤 장애 요소가 뭔지, 그리고 본 사업에서 다루고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은 워낙에 서울시청과 서울시 시 지자체, 그리고 한국모자공원학회가 공동으로 서울 시민이면서 건강한 이세를 꿈꾸는 가입 남녀들에게 건강한 임신에 장애가 되는 위험 요인들을 평가해서 제거할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이 건강한 엄마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이제 개념이 바뀌면서 이제 건강한 엄마 이전에 건강한 여성, 그리고 또한 이제 건강한 남성이 필요한 이제 그런 식으로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습니다. 워낙에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을 했고요. 2017년 7월에 시작해서 그때는 400건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 약 3,000건 정도로 해서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했고, 그리고 2019년도에 12개 지자체로 확대를 해서 약 7,000건 정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행안부에서 최우수상으로 1억 원의 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야심차게 25개 지자체로 확대를 했지만은 이제 코로나가 한참 창궐 하고 있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5,000건 미만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다시 25개 지자체를 다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강북구라든가 송파구에서 참여가 저조했고, 그럼에도 10,000건 넘게 상담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금년에는 다행히 조금 코로나가 누그러지면서 참여자가 늘어서 목표 자체가 15,000건인데 9월까지 해서 12,800건 정도 달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워낙에는 이제 그 임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녀 임신 준비 사업을 이제 서울시라는 이제 이 커뮤니티에 적용을 저희가 했고, 저희가 모니터링단이 돼서 이런 이 프로토콜 같은 것을 개선을 계속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게 이 난임을 조기 발견하는 거. 요즘 이제 고령 이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고요. 또한 이 사업이 이제 결국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개선할지에 대한 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의 표준화 같은 게 필요하겠죠. 이런 이제 노력들이 있고요. 또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잘 관리해서 이제 출산율 향상 정책에 이제 기여를 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제 크게는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이제 상담하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도에는 이제 15,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 수행 과정 표준화 및 모니터링에서는 사업 전체의 어떤 과정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과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자치구에 대한 어떤 교육들, 이제 현실적으로는 여기 참여하는 인력들이 이렇게 기간제로 계시다 보니까 제대로 잘 관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력들의 어떤 지식들이 이렇게 향상이 계속 업데이트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요. 또한 다문화에 포함된 분들을 위해서 어, 답변 이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이제 설문에 대한 것을 이제 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거나 또한 이제 이런 결과들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제 결과 보고를 함으로써 또 내년 사업을 어떻게 좀 더 잘할지 그에 대한 이제 어떤 개선안들을 이제 도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업에서 위험 요인을 평가 관련된 이제 설문이 돼요. 또 이 위험 요인이 평가가 되면 그 위험 요인의 구체화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각각 이제 대응해서 이제 솔루션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해에 10,000건 넘게 이렇게 상담이 있었고요. 이제 금년에는 이제 그보다도 한 50% 증가된 15,000건을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수행 과정의 표준화라든가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이제 워낙에는 이제 서울시 앱에서 이제 설문을 하고 보건소를 방문하고요. 그리고 고위험군 상담을 한 다음에 이제 연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 참여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표준화의 과정이라고. 또 모니터링은 이제 지난해에는 서울시를 4개 구역으로 해서 나눴지만은 금년에는 이제 이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방문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함된 모니터링 이제 지표 같은 것은 저희가 이제 방문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들이 조금 이 자체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이게 또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상담 과정이 상당히 이 프라이버시가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 문제라든가 인력 문제라든가 또 연계를 위험령이 있으면 어떻게 연계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제 만족도 조사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참여하면서 어떤 게 이제 부족한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조사요. 또한 자치구 프로그램 자문 및 교육 과정은 이제 각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직접 상담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온라인이라든가 이제 우리 잔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그 실시간 어떤 그 정보 공유 또는 이제 상담을 서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작년부터 이 잔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이 지자체 계신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자치구 담당자 교육은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실무자 교육을 했었고 주 내용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지금 난임 관련된 AMH 검사라든가 또는 이제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 건강검진 관련된 내용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제 강의를 했고 실제 실무로서 어떤 그 상담의 스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됐고 또한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산부 약물 상담 전문가 과정을 임신부, 수유부 관련해서 교육을 또한 설문 및 답변 매뉴얼은 이런 크롬을 통해서 이제 다문화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하고 또한 이 이제 설문을 한 것은 사실은 서울시 앱에 지금 다 남아 있고요. 또 검사를 한 것들은 이제 사회안전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피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뭐 난임과 관련된 위험요인이라든가 또 우울증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해서 평가를 내서 학회 발표했습니다. 22년도에 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더 대유행을 하면은 실제 보건소에서는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요원들이 전부 코로나 검사에 이제 가버리기 때문에 실제 샘플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다행히 금년에는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이 사업에 물론 니즈도 많았죠. 그래서 참여자들도 많았는데 보건소에도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었고요. 또 잔디를 활용해서 계속 원활하게 이제 모니터링 달하고 서울시 그리고 시자체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의 가장 근본이 되는 컨셉은 FOAD입니다. 이건 이제 바크가 주장한 피탈 오리진 오브 어덜트 디지즈. 근데 결국은 성인기 질병, 즉 대사성 질환인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것들은 결국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환경이 좋지 않아서 조산을 한다거나 저체중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태아가 프로그램이 되면서 결국 성인기에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결국 임신 중에 어떤 상황은 결국 임신 전부터 사실은 이제 관리가 돼야만이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게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크의 이론들은 뭐 헝거 윈터라든가 또는 남아단 종교행사라든가 또 홀로코스터 서바이브라든가 대기오염이라든가 뭐 이런 팬데믹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증명이 됐고요. 타임즈에서도 나온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9개월이 결국은 생의 건강을 좌우한다. 있고요. 구체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물론 뭐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초원 연령이 증가한다. 이제 그럼에 따른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고령화되는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평균 출산 연령이 이제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2018년도만 봐도 벌써 뭐 33세가 넘어가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문제들이 계획되지 않은 임신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마더세이프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약물이나 방사선, 알코올 흡연이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노출. 그리고 이제 그 저희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 이제 이 계획 임신을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한 15% 정도는 만성 질환이 있어서 이 약물 때문이라든가 또 질병 자체 때문에도 우려가 많고 또 남성들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는 만성 질환이 있어서 임신 준비에 여러 또 여드름약 같은 경우에는 임신인지 모르고 약물에 노출되면 여러 기형이 발생할 수 있고 인공임신 중대를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30% 정도가 임신 중대를 한 걸로 나타납니다. 또한 한 경련제의 발프로게이시드도 이제 간질을 위해서 쓰지만은 이런 이제 척수 수막염 같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은 임신 중에 가능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또 엽산제 고용량을 하는 게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이제 가임기 여성들 중에 이 음주를 하신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한 80% 정도 되는데 음주 자체가 정신지체라든가 이 안면 이상의 성장장애 같은 태아를 증후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주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한 이런 임신 계획들이 결국은 건강한 임신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실제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니까 40% 이상의 기형 발생률을 줄이는 것도 있고 또한 보통은 난임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난임이 지금 난임인 상태인 분들조차도 워낙 이제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임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저희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에 보면은 35세 이상이 거의 30% 정도 되죠.
그리고 이 사업에서 난임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37세 이상, 38세 이상이 벌써 13%나 되는 이제 나이에 따른 난임률도 35세 넘어가면 벌써 15%, 30% 가까운 그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업요인 평가 및 상담과 관련해서는 주로는 이제 그 서울시 앱에 들어가서 설문을 하고 또 예약을 해서 보건소 가면은 이제 기본적인 산정 검사, 피 검사라든가 그런 걸 하고 또한 이제 난소기능 검사나 이제 또한 정액 검사를 바우처를 이용해서 가까운 뭐 예약된 그 비뇨의학과에 가서 검사, 이업요인 평가이고요. 지금 이제 리스크라 하면 이제 주로는 이런 고령의 문제들, 여성이나 남성, 또 과체중 같은 경우에 뭐 당뇨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고 난임과도 관련이 있고요. 음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음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80%. 실제 태아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적 유해한 음주도 20%고요. 흡연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과거 현재 흡연으로 따지면 약 10%고요. 커피도 한 잔 이상 마시면은 이제 유산하고도 관계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한 70% 이상이 커피를 섭취하고 한 잔, 이제 두 잔 이상이 거의 한 20% 정도고요. 또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실제 저희 조사에 의하면 우울증 관련해서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경우보다 한 번이라도 하면 거의 우울증 발생률이 40% 정도 줄어듭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하는 것도 한 20% 넘는 상황이고요. 폭식증, 거식증 같은 경우도 이제 식습관의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 질병하고 관계가 된다는 상당히 상황이고 또한 인스턴트 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뇌 수 있고요. 정신질환으로 공황이나 우울 같은 경우가 되고 고혈압도 뭐 상당히 문제가 당뇨병도 실제 기형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고 여러 임신 갑상선 질환도 뭐 진행 있고 풍진이나 이제 수두가 면역이 안 된 경우도 꽤 많은 빈도로 있죠. 수두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모름까지 따지면 거의 한 70%고요. 또 선천성 기형이 있거나 염색체 이상 이런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또 임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폐증이 있었던 경우 같으면 더욱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난임 관련해서도 어떤 menstruation의 어떤 이제 또는 생리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1년 이상 경과한 난임으로 의심되는 분이 25%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업용 평가 관련해서 보통 임신 초기에 하는 검사들을 기본적으로 검사하죠. 그래서 혈액형 같은 경우 RH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업용이 될 수 있고 이제 빈혈이라든가 간 기능이라든가 또는 당뇨라든가 뭐 신장 기능이라든가 소변 또는 이제 풍진이나 또는 STD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소 기능 검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2,500명 가까이 됐고 아주 10% 미만으로 AMH가 낮은 경우도 한 10%. 난소 다낭성 증후군도 한 거의 40%. 그리고 남성 검진 정액 검사 같은 경우에 2,300명 있고요. 실제 이제 고환 이상이라든가 음낭 이상이라든가 또는 음경 이상인 경우도 적지 상황이고요. 또 정액 검사에서도 볼륨이라든가 정자수, 모틸리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위험군으로 이제 연계된 건수를 보면 마더스웨이 콜센터로 약 2,500건 정도 그리고 이제 대사증후군 센터로 한 1,500건 정도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저희 모니터링단이 이제 이 사업 서울시에 하고 있는 사업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실무 지침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잔디 활용해서 상시함을 한다 그런 것도 있고, 또한 25개 지자체가 잘 참여하고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거의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또한 이제 그만큼 늘어난 만큼 비용 추가가 많이 되는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업료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카 이론인 이제 FOAD 그리고 난임 관련된 이업료인들을 잘 파악해서 연계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저희가 임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커뮤니티 베이스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사업이 되고,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